더불어민주당이 복당 신청 철회를 한 의원에 대해 복당 심사 대상에 올라있다고 발표해 폭소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소설 같은 유언 비어를 퍼뜨리는 것도 모자라 복당 신청자가 많은 것처럼 꾸며대기까지 하는 헛소리 전문 더불어민주당 소식 준비했습니다. 추미애의 멍멍이 대접을 받으며 승승장구할 줄만 알았던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과거 윤석열 대통령에게 들었던 말 때문에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체 어떤 말을 했길래 이성윤이 모멸스러운 느낌을 받았다는 것인지 잠시 후 보도합니다. 성상납쟁이 이준석이 역선택 가능성이 당원 투표에 존재한다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역선택이 소중한 이준석은 역선택을 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문재인은 개를 팔고 문재인의 딸 문다혜는 지 애비를 팔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 소문의 진상을 파헤쳐봅니다. 저는 1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애청해주고 계시는 67만 4천 명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7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었지만 현재는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양향자 의원이 당황스러운 이유, 분노하는 이유는 아직도 당 대변인직에서 잘리지 않고 있는 김의겸이 복당 심사에 대해 기자들에게 내뱉은 발언 때문입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복당 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박 전 원장 외 많은 분들에 대한 복당 심사 결과 의결의 건이 남아 있었다. 예를 들면 양정숙, 양향자, 이정훈, 김훈 이런 분들 복당 신청이 올라와 있는데 그분들 처리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되고 싶어 안달난 사람들이 엄청나게도 많은 것처럼 꾸며대고자 노력한 김의겸의 이러한 인터뷰에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당사자 의사도 묻지 않고 복당을 논하다니 당황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나는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들어가기를 바란 적조차 없는데 이게 대체 웬 말이냐라는 것이죠. 양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오늘 양향자 의원 등에 대한 복당 심사 중임을 밝혔다라며 복당 신청 철회를 공개 선언한 사람에게 단 한 번 의사를 묻지도 않고 복당 자격을 심사하겠다니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 한 번의 당사자 조사 없이 의혹만으로 소속 의원을 제명 의결하더니 단 한 번의 의사도 묻지 않고 복당을 논하다니 라고 덧붙였습니다. 양 의원은 이어 저는 지난 5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복당 신청을 철회했다. 첫째, 검수완박에 대한 민주당 당론 반대. 둘째, 이재명 고문, 송영길 대표의 보궐선거 출마 반대라며 그때 저는 지금의 민주당에는 민주, 실력, 미래가 없다고 했다. 지금의 민주당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양 의원은 따라서 복당할 뜻이 없고 복당 심사 대상에 오르내릴 이유도 없다면서 오늘 발표가 실수였다면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고의였다면 그 비겁함과 무례함을 반성하기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소설가 김의겸 씨, 제1야당 대변인식이나 하고 있는 주제에 누가 복당을 신청했고 철회를 했는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계셨어야죠. 국회의원 일도 못하고 대변인 일도 못하고 대체 잘하는 게 뭡니까 김의겸은. 뒷구멍으로 몰래 정보받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 투기하는 것, 그리고 한겨레에서 기사를 발로 쓰는 것, 이런 것만 잘하지 말고 현재 맡고 있는 일도 좀 잘하셨으면 좋겠네요. 양 의원 말대로 만약 고의였다면 그 무례함을 반성하길 바라지만 김의겸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인간이 절대 아니므로 김의겸의 반성을 바라는 건 우리의 욕심일 뿐이라는 평도 덧붙이면서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성윤 법무원수원 연구위원이 2020년 4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거친 항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을 욕먹게 하려는 수작으로 이러한 말을 짓거린 것으로 보여지는데 욕은 정작 이성윤 지 혼자 다 먹고 있습니다. 이성윤 주장에 의하면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재직 중인 이성윤 자신에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통화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 라고 소리를 쳤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이성윤은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고 아주 그냥 엄청난 갑질을 당한 것처럼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이성윤이 윤석열 대통령 얼굴에 먹칠을 하려는 의도와는 달리 네티즌들은 이성윤 네가 문재인 정권 꼬붕으로서 눈에 뵈는 게 없었던 거 맞지 않냐. 윤 대통령이 검찰의 수장으로서 맞는 말 한 것 아니냐라는 반응들만 나올 뿐 이성윤을 딱하게 여기는 반응은 개미 발바닥만큼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성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중앙지검장으로 승진할 때만 해도 자신이 검찰총장까지 점프해서 올라갈 일만 남았다. 라고 확신하며 눈에 뵈는 게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눈에 뵈는 게 없는 짓만 골라서 하다가 현재는 눈에 뵈는 게 없는 짓만 골라서 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죠. 검찰총장은커녕 법무연수원 연구원이 되신 이성윤은 검찰의 부름을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추미애 아줌씨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이성윤 연구위원님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자신이 대빵으로 일하던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가다니 가문의 영광을 이런 식으로도 이뤄내네요. 이성윤은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장관을 감찰한다는 명목으로 확보한 통화 내역 등 자료가 당시 윤 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전달되는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성윤이 자료 전달을 승인하거나 이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 뒤쯤 수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 당시 허인석 부장검사는 사건을 가차없이 각하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지난 6월 서울고검 형사부가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권 하에 무어천지 법무부 감찰 결과 윤 대통령은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었죠.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이 얼토당토 않는 것들이 징계 사유였습니다. 억울했던 윤 대통령은 법원에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 패소했고 그래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정치검사들, 정치판사들이 아직은 존재하고 있으니 2심에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하는 짓이 여전히 청년 빨갱이 같은 대진년 애들 소식입니다.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이를 줄여 대진년 애들이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습 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대진년이 뭐하는 애들인가를 상기시켜드리기 위해 얘네들의 업적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대진년은 주한미국 대사관저 담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줄줄이 타고 넘어다니기도 하고 나경원 의원실에 기습적으로 쳐들어가기도 하고 국민의힘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갖가지 방법으로 방해하기도 하고 이딴 짓거리들을 하는 애들입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16일 오후 12시 30분쯤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 진입한 대진년 회원 6명을 건조물 침입, 퇴거 불응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얘네들은 건물 4층과 5층 사이 계단을 오르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렇다면 대진년 애들이 국민의힘 당사에 들어가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대진년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하기를 원했다고 하는데 면담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태원 참사 국정감사 즉각 정상화하라, 행안부 장관 이상민을 당장 해임하라 등의 구호를 현장에서 외친 걸 보니 이 두 가지 개인적 소원을 정진석 위원장에게 바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랑 대치 중인 사안을 대진년 니들이 항의한다고 뭐가 달라질 거라고 착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얘네들 부모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부터 좀 파악하고 싶습니다. 혹시 간첩들의 후손들은 아닌지 염려가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 땅의 간첩들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파이팅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국민의힘 내에 박혀있는 간첩 같은 인간 소식 전하겠습니다. 국회의원도 아니고 당대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이준석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변경에 대해 노발대발대면서 본인 주장을 활발히 펼쳐대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100%를 반영하는 안에 대해 당원 투표가 오히려 역선택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질을 했습니다. 역선택의 혜택을 받아 당대표에 당선되셨던 분이 자신의 아빠 친구인 유승민 또한 역선택의 혜택을 받아 당대표에 당선된다면 그 누구보다도 좋아야 할 텐데
이준석은 왜 이렇게 미친 짓이 날뛰고 있는 걸까요? 이준석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론조사는 샘플링이라 여러 가지 왜곡이 오히려 상쇄되지만 당원 정보는 검증 불가 정보이므로 오히려 왜곡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편향이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론조사 자체가 조작인 경우가 많은데 왜곡이 오히려 상쇄된다니 제가 살다 청담동 술자리 이후로 이런 헛소리는 처음 들어봅니다. 이준석은 또 우리나라의 정당법에 한 사람이 복수정당에 가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경선 때마다 필적이 같은 입당 원서 수십 장이 들어오는 것이 현실이라며 역선택 가능성이 당원 투표에 오히려 존재한다고 바득바득 우겨댔는데요. 그냥 이 소리 저 소리 다 집어치우고 내가 대통령 만들고자 했던 유승민이 당대표 되려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선택이 늘어나는 건 불리하다라고 솔직하게 말한다면 그나마 속이라도 아주 시원해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3월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에서 책임당원의 투표 비중을 90% 또는 100%로 늘리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다수의 초재선 의원들은 전당대회에서 국민 여론조사를 아예 없애는 당원 투표 100% 반영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찬성자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준석과 유승민의 초조함은 대빵만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초조하다 못해 바르르 떨고 있는 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얼마나 불안하면, 얼마나 초조하면 유승민은 난데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또 공격하면서 화살을 엉뚱한 곳으로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유승민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비중을 현행 70%에서 100%까지 올리라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공유하면서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한 말이라고 하는데 어제와 오늘 이 보도에 대통령실도 윤핵관들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 경선 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라고 쌩 난리를 쳐대고 있는데요.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이 총선 전 전국을 돌아다니며 선거운동 비슷한 걸 하고 다닐 때 문재인이 자신의 절친인 송철호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는 입 한 번 뻥끗 안 했던 적자들이 윤 대통령이 당을 위해 한마디 한 것 가지고 경선 개입이라고 몰아붙이는 꼴을 보니 얘네들은 확실히 저짝 애들이 맞구나 라는 걸 새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준석과 유승민은 하루빨리 민주당에 입당해서 당대표 이전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부터 도전해보길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월호 해상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 충격을 안겼던 문재인이 이번엔 죽은 반려견에게도 고맙다는 메시지를 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함께 살면서 기쁨을 준 존재라면 고맙다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죠. 하지만 문재인의 경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망사고를 이용해 먹는 인간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유독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 MEAB를 닮아 나대는 걸 좋아하는 문다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의 반려견 마루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마루가 문재인 그리고 김정숙과 산책하는 등 청와대에서 일상을 보내는 모습부터 퇴임 후 몸이 좋지 않아 누워있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도대체 현재 직업이 무엇인지, 직업은 있기나 한 건지 아니면 무직인 건지 알 수 없는 문다혜는 문재인이 직접 마루의 유골함을 땅에 묻는 사진도 영상을 통해 공개했는데요. 문재인은 마루야, 고맙고 고맙다. 다음 생이 있다면 더 좋은 인연, 더 좋은 관계로 꼭 다시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일까요? 이번 생에서 마루와 문재인은 그리 썩 좋은 관계가 아니었나 봅니다. 문재인 본인도 다음 생에선 개로 태어나 인간과 개의 관계가 아닌 개와 개의 관계가 되고 싶다는 건지 참 헷갈리는데 어쨌든 생을 마감한 마루 또한 이렇게 문재인 일상 공개 에피소드에 이용됐다는 평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죽은 사체에 고맙다고 말하는 건 문재인이어서 가능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저는 풍산개 파양 논란에도 달력을 만들어 팔아 돈을 벌어들이고 국민적 비난에도 이렇게 또 개를 가지고 영상물을 만들어 SNS에 올리기까지 정말 징글징글한 집구석이다 라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